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3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한 주 거래일이 마무리되면서 한 달 장도 마무리됐습니다. 2월장 정말 변동성 극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1월에 대비했을 때는 좀 회복세를 띠진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입니다. 먼저 오늘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위클리 만기일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 끝까지 놓칠 수가 없었는데요. 동시호가 때 들어온 물량으로 확인이 되고요. 내내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0.37% 마감이 됐고 2642선 포인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장중에 좀 계속 들쭉날쭉했던 점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연동이 됐고 영향 끼치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흐름 보여줬고요. 0.05% 하락세 보여줬고 862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한 발짝 더 들여다보시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톱은 내내 좀 보합권을 보여주다가 역시나 장 막판 들어서서 좀 막 달라지는 흐름 보여줬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PBR 기대감을 안고서 좀 움직였던 현대차와 기아,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오전장과 오후장에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코스닥에서는 HLB와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개별 이슈를 안고 움직이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제약바이오 안에서 일정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래서 3, 4월 통상적으로 제약바이오 수익이 좀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안정감과 또 모멘텀까지 골고루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세세하게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내준 수익 시그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 전략적인 부분도 챙겨 보시죠. 종목별 옥석 가리기부터 또 상세한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이후에 장중 전략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필요한 투자 인사이트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팍스탁 유튜브 채널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도록 채널도 완성해뒀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의 키워드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메타, 삼성, LG와 XR 관련 협력 관계를 다진다입니다. 저커버그 CEO가 방한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G CEO와 만나서 이 XR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메타의 거대 언어 모델 라마를 이 LG전자의 XR 기기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LG전자의 웹 OS를 XR 기기와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 이재용과도 만났죠. 이 이재용과 함께 자체 개발 AI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메타가 자체 개발한 이 반도체 칩은 TSMC에서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삼성과도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XR과 관련해서도 협력관계 여지를 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AI 그리고 XR 스타트업 CEO들과도 함께 만나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투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컴퍼니 K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AI 소프트웨어 대장이었던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XR 그리고 VR 이쪽은 조금 시세가 미미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입 구간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정말 투심이 활활 불타고 있어요. 원래 찬바람이 불 때 제약바이오를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2월을 이야기한 건데요. 바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월보다도 오히려 3월에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4월 초에 AACR, 그러니까 미국 암연구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절성과 더불어서 요즘 정말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공, 이 알쏘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머크와의 독점 계약 소식 플러스 알파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단 일주일 만에 105%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앱트론 역시도 단 일주일 만에 40%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요즘인데요. 또 이제 3월을 딱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제약바이오를 딱 봐야 할 때인지, 그리고 만약에 본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에 둬야 할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림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주 예쁜 꽃을 달고 와주셨어요. 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창림 멘토입니다. 2월의 마지막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뭐 2월달 다들 어떠셨나요? 좀 파가 나뉘실 것 같아요.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아니면 종목을 담았느냐에 따라 좀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지금 테마가 하루에도 2개, 3개 돌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을 잘 타시면 좀 수익이 좀 크게 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간 어긋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손실을 좀 키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테마파크 수준이었죠. 하루에 뭐 테마가 막 2개, 3개씩 계속 변동되면서 수급이 오늘 장도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수급이 좀 많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전주 방송에서 제가 1등 하려고 갖고 나왔다라고 했던 종목들도 좀 흐름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어쨌든 이 쌈장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좀 나중에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1등의 결과는 2달간의 수익 배틀로 정해지기 때문에 과연 2달간 또 멘토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어떤 결과를 낼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또 테마를 타느냐, 이에 따라서 또 많은 분들이 극명했을 거다. 우는 분과 웃는 분이 달랐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강펀치 키워드도 2개 꼽아 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흐름, 또 웃는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또 키워드 2가지 한번 꼽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타가 삼성과 LG와 함께 또 XR, AI 부분이죠. 여기에 또 전방위적인 협력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강펀치 키워드 첫 번째로 한번 잡아봅니다. 메타 CEO가 방한을 했어요. 또 아주 따뜻한 무스탕을 입고 방한을 했는데요. XR 기기와 AI 쪽 모멘텀이 더 강화되나 하는 기대감을 실어왔습니다. 싣고 왔는데 이 부분 과연 기대감을 실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그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을 하기 전에 일단 일본을 먼저 들렸어요. 일본을 먼저 들려서 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회동을 했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일본도 지금 AI 반도체에 있어서 좀 자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태계를 사전에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그 AI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 들렸다, 한국 들렸다 또 이제 인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자기 그 메타만의 그런 생태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방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만에 그 방안입니다. 10년 만에 맞아요. 방안인데 사실 뭐 그동안 오려고 하려고 했으면은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10년이면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샘 올트만도 오픈 AI 그 그러네요. CEO도 방한을 오.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GM 그 회장도 방문을 했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커버그도 지금 방한을 한 건데 올해 들어서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어떤 목적이 강한 그런 협력 관계를 좀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방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2월 달에 지금 외인의 수급이 거의 10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10조 원 이상 들어왔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인의 수급이 10조 원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거기에서 거의 꺾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상승으로 가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크버그가 방한을 하면서 LG전자와 먼저 그 점심 오찬을 하면서 회동을 했죠. 경영진들과 회동을 했는데 목적이 확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LG전자와 그 XR 그 헤드셋을 공동 개발을 해서 내년에 출시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가시화가 됐나요? 네, 그거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XR 그 헤드셋을 내년에 출시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했고 그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나와서 네. 백브리핑을 하면서 그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삼성과의 회동은 분명히 뭐 AI 반도체일 거예요. 물론 지금 메타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그 AI 반도체 칩에 대한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통해서 대량의 공급과 좀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그 AI 메모리 반도체죠. HBM 이거를 패키징해서 패키지로 좀 이제 공급을 하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커버그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AI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4년, 5년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그리고 그런 이제 XR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진입하실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10년 만에 방한을 했고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XR 관련해서는 그 이미 점유율 세계 점유율 1등이에요. 메타가 지금 그 전부터 이제 뭐 지금 메타에서 나온 이제 퀘스트 3가 네. 점유율이 조금 높은 상황이었거든. 최근에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그 VR2가 나오면서 점유율이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타가 입지가 조금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애플까지 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비전 프로까지 끼면서 이제 그 VR, XR 시장이 지금 좀 점유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LG전자와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XR 부분도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이 시장도 있잖아요. 2022년도 2,700억 달러에서 지금 2026년도에는 1,000억 원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VR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게임을 네. 해보긴 했어요. 그
체험존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안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소금 찍어 먹는 그 사막 가서 소금 찍어 먹고 막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고 그죠? 네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는 이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 5일제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AI가 이제 앞으로는 AGI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AGI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활동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에 국한된 이런 AI였잖아요. 네. 이런 AI가 아니라 앞으로는 자가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추론을 하는 이런 AI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고 협동 로봇이라든가 공장 자동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AI와 로봇들이 다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 주 3일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여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여가 시간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게임. 소금 찍어 먹는 네, 그런 이제 일을 해야 가상현실이나 이제 VR이나 AR 그런 XR 쪽으로 좀 이제 발전이 좀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건가요? 맞죠. 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갈 거고요. 이 AGI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가설이라든가 아니면 뉴턴의 가설이라든가 이론을 자기가 혼자 AI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추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 속도는 엄청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 그리고 AGI가 이제 발전이 하게 되면 네.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XR 포지션도 앞으로는 중장기 포지션으로도 굉장히 좋고 지금 단기간적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보여요. 그런 종목 중에 제가 오늘 한 종목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장성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또 설렘 가득한 종목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오늘 또 관련 종목으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 포트 속에 어떤 종목을 담아 주실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메타 CEO 방한 이슈와 관련해서 XR 키워드를 잡아주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업스테이지와의 회동 소식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이렇다 할 사실은 테마주는 없었는데 네. 이게 그래도 좀 들썩들썩하는 네, 오늘 부분이었거든요. 강했습니다. 네, 네. 강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이제 맞아요. 그 온디바이스 AI를 개발하고 있는 그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저커버그 방안 또 관련해서 이제 종목이 재료가 그래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오늘 좀 시장을 좀 이끄는 주도 테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테마 잘 좀 흐름 타면은 웃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 이런 테마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AI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사는 거고요. 또 올라갈 때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 타면서 가는 건데 AI는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상한가가 스톤브리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좀 좋아 보여요. 상한가 갔는데도요? 네, 좋아 보여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당분간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가 지금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계속 도는 거거든요. 이게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AI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AI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넓게 다 볼 필요가 있다. 네,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이게 올라간 종목을 담기에는 약간 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AI라는 이 키워드 자체 포트폴리오 속에 전략을 세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 많은 고민 안고 계신다면 오늘 멘토님께서 잡아주실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좀 더 압축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주도 테마가 지금 부재한 상황인데 오늘 컴퍼니 K 또 들썩였거든요. 이 종목도 좀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의 흐름도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 챙겨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 활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키워드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긍정적인 임상 소식으로 또 네. 미국장이 괜찮았고 네, 그 영향으로 네. 오늘 우리 시장도 괜찮았는데 사실 네. 오늘 시장 괜찮았다라고 보고 개별 이슈가 줄줄이 있었어요. 뭐 네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네. 그렇고 이 개별 이슈 덕분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좀 봐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약바이오주를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우상향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급등을 하는 네.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뭐 점상 가고 점상 가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거의 뭐 한 3년, 4년 관심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힘들었죠. 네. 근데 그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에는 제약바이오주 그냥 종목이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주다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수세가 막 들어왔거든요. 오. 그만큼 강했던 섹터군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 전자를 넘어서 이제 바이오로 가겠다라고 이재용 회장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군들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어쨌든 섹터는 돌고 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고금리 시즌이었잖아요. 고금리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임상 한 번 시작할 때마다 몇십억씩 들어요. 맞아요. 임상 1상 대표적인 몇십억. 성장주죠. 그렇죠. 이어 또 2상 몇십억, 3상 또 몇십억 이렇게 드는데 3상에서 실패 그러면은 이게 또 주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끔찍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고금리야. 그러면은 이 투자 금액을 좀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유망 업종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좀 손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투심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머크와 이제 그 독점 공급 계약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400% 넘는 그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보시면은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많이 이때도 올랐네요. 사실 알테오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네, 다들 그 AI와 그 저기 반도체 그쪽으로 다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400% 정도 수익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 만에 지금 400% 수익이 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도 좀 흐름이 좋죠. HLB도 지금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20%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종목이 선발대로 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셀트리온 포함해서 네.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좀 시대를 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3년, 4년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지금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바닥을 다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이만큼 400%, 250% 이 정도나 상승을 했는데도 더 네.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고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안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앞으로 갈 거. 예, 그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네. 갈 수 있는 종목을 노려보면 된다. 네. 근데 또 이게 제약바이오주 말씀해 주셨지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좀 무서운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공략할 때 네. 기준을 딱 세워서 이것만큼은 챙겨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핵심 전략이 있을까요?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는 네. 일단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자 기업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적자이다가도 신약이 한번 개발되면서 뭐 2조 시장이라든가 뭐 10조, 100조 시장을 뛰어들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지만 좀 흑자 기업을 찾으시는 게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흑자 기업이 있나요? 네, 흑자 기업이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딱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고 굉장히 큰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냥 신약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은 방송 후반부에 좀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요, 멘토님. 네. 왜냐하면 고금리 관련해서요. 네. 아무래도 우려되는 시점이긴 하잖아요. 네. 완화될 거다라고도 하지만 우려되는 좀 상충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우려 괜찮다. 그래도 그냥 가져가도 된다. 기대감에 좀 더 무게를 실어보자. 혹은 그래 고금리에 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어느 쪽이 좀 더 무게를 가져가야 될지. 네. 네. 금리 관련해서, 금리 완화에 관련해서. 일단 금리는 아마 인하가 확실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미국이 지금 5.2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3.5%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시중에 이제 돈이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기업에서 돈 빌려서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4천억짜리 건물이 지금 뭐 800억까지 내려와 있대요. 내려와 4천억짜리, 있다고요? 네, 오. 4천억짜리 건물이 네. 지금 시세가 800억이라면 그러니까 5분의 1이 떨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이 이걸 지금 이제 회수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가격이 네.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점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에 돈은 많을 거고 미국에서는 이 자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서 금리가 낮고 자기네가 좀 이익을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눈을 돌릴 건데 그런 나라를 눈을 돌리다 보면 한국이 분명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기준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그런 자금들이 좀 원활하게 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약바이오주 관련주는 사실 금리 인하 뭐 이런 거하고 사실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어쨌든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이 시장도 앞으로 규모가 거의 뭐 100조 원, 13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사실 100% 보고 있어요. 수익률을. 와, 정말요? 네, 수익률을 100%까지도 보고 이 있는. 종목이야말로 1등 할 수 있는 네. 종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100%도 보고 있는데 보통 100%를 잡으면 50%는 가요. 네, 절반은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100%가 아니라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쌈장에서 제가 나와서 추천드렸던 종목 이거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감 물씬 느껴지는 종목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종목적인 종목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와 관련해서 또 XR, AI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주식팀이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더 강해진 어벤져스 팀이 됐죠. 자, 그러면 더 강해진 룰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간의 누적 수익률 대결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이 7개로 확대가 되면서 단기 수익, 중장기 수익 모두 다 취사 선택으로 노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산출하고 있고요. 당일 순위, 당일 현황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고요. 최종 순위는 2달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동훈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현대 로템이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IMT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한때 64,0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중에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일단 윗꼬리는 조금 길게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상승 탄력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일단 기아가 오늘 또 6% 가까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파란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실한 수익 구간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효성중공업 역시도 오늘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5%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윗꼬리를 쭉 길게 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멘토님의 타점이 필요로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필요하실 테죠.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팀인데요. SFA 반도체가 손절가 5,900원을 정말 터치하자마자 바로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더라고요. 혹시나 이 손절가를 하향 조정할지 안 할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우수 AMS 역시도 자동차 부품 쪽이죠. 오늘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탑3는 어떤 것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유달리 눈에 띄었던 종목 탑3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위, 2위 종목 모두 다 가져가신 모습입니다. 기아는 거의 6% 가까이, 그리고 현대차, EUB는 3% 가까이, 그리고 진짜 주식팀 3위 차지했네요. AMS 같은 경우에는 2.5%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두 공통점을 말하자면 저PBR이겠죠. 이 저PBR이 사실 시들해지나 싶었는데 금방 금감 원장의 언급으로 인해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죠.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 1등 종목이었다는 거, 오늘 그랬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산 수익률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2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어떤 분이 쌈장이 됐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등 자리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나 홀로 30% 가까운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위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11% 가까운 수익 챙겨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 어제까지만 해도 4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3위 자리 안착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이제는 방송에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 꼭 해주셔야 될 테고요. 만약에 놓치실 때 있다면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수 AMS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왜냐면 기아가 오늘 장중에 또 최고가 터치를 했잖아요. 낙수 효과로 더 이 종목도 탄력을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멘토님. 네, 일단 뭐 최근에 지수가 그러니까 뭐 하락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외인이 2월 달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현대차예요. 그 다음이 기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뭐 저 PBR도 있겠지만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우수 AMS 같은 경우도 아마 낙수 효과로 해서 좀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난 방송에서 좀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 약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어떻게 보면 뜸을 들여야 맛있고요. 그럼요. 라면도 3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컵라면도. 네, 그래서 저는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뽑아온 종목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큰 급등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적도 기반이 되고 있고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와도 굉장히 긴밀한 최근에 또 수주를 4천억 수주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수 AMS 리뷰를 해주셨고요. 한번 또 수급 쏠린다면 무한한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 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은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코멘트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손절가 점을 찍었어요. 네. 점을 찍고 다시 튀어 올랐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한 이후에 조금 뭐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캔들이 보시면 지금 저점에서 그러니까 계속 지지받던 라인이에요. 네, 계속 지지받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거를 이제 박스권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상단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차 밴드로서 굉장히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좀 수익권으로 가는 그런 모습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 관련해서는 전략도 계속 어떻게 가져가실지 다시 수정해 주실까요? 손절가는 일단 지금 5,900원 잡았었는데 네. 여기 터치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는 조금 더 아래로 잡을게요. 그래서 아래 5,700원 정도로 잡고 5,700원. 네, 5,700원으로 잡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 네. 5,7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조정된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삼성전자와의 또 협력 관계 긴밀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서 종목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전략 챙겨드리고 또 흐름의 측면에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지? 하고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또 아까 강펀치 키워드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또 설레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씩 이야기해 주실까요? 부담이 많이 되네요. 1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그 수익권이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들만 뽑아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신규 편입 종목 첫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와 당뇨의 그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지금 130조 원 이상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종목 네, 말씀해 주실까요? 한국 BNC입니다. 오. 한국 BNC인데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좀 큰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조정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글쎄요, 뭐 이게 그 쌈장이 지금 2개월이잖아요. 네. 요거 끝나기 전에 갈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동사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슈는 그 비만 치료제 전 세계 개발, 상용화 권리를 확보를 했고요. 프로앱텍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GLP-1 작용제를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뉴스예요. 근데 이 GLP-1 이 작용제가 뭐냐면 그 전에는 사실 일라이릴리나 네. 아니면 노보노디스크가 그 비만 치료제 그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도전장을 내민 게 이제 GLP-1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킹 테라퓨틱스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13주 동안 이 약을 복용한 환자가 체중이 14.7%가 낮춰졌다라고 와. 해요. 13주. 부러운데요? 드시고 싶으시죠? 네. 네. 적극적으로요. 그러니까 비만도 아니신데 드시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은 늘 그러니까 갈망하잖아요. 날씬하게 살고 싶은 네. 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양대 산맥이었던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보다도 네. 좋은 임상 결과예요. 예, 좋은 임상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GLP-1의 비만 치료제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높냐면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가총액 1위거든요. 최근에 탈환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가 1위였는지 아세요? 유럽에서? 유럽에서요? 네, 뭘까요? 시가총액. 아마 좋아하시는 브랜드일 텐데. 어떤 거죠? 루이비통입니다. 아. 네, 루이비통이 지금 원래 그 시가총액 1위였는데 그 자리를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이 비만,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 정도 되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7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고평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뇨라든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확대될 거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130조 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BMC가 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필러와 보톡스도 전 세계 45개국에 수출 중이에요. 예.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성형 기술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유커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쇼핑이고 그 다음에 성형이랍니다. 네, 그만큼 필러라든가 보톡스가 지금 전 세계 45개국에 수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이 임상이 그 성공이 되면서 사실 지금 120%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네. 보여줬고 지금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한국 BMC도 이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BNC.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가격 전략은 지금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전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일이죠. 전일 이제 아까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19.5%가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오늘도 시가를 띄웠다가 전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 저는 사실 더 떨어지길 바랬어요. 더 떨어지길 바랬어요. 오히려. 네, 우리는 저점에 매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나왔고요. 이거는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은 장이 쉬잖아요. 3일절로.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 시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4,400원 잡으시면 되고 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6,800원을 잡았어요. 음. 이게 지금 3년치 차트거든요. 3년치 차트인데 지금 오. 굉장히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었고요.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만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정도의 물량은 지금 여기에서 이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게 소화가 됐으면은 이제 가야 될 때는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6,800원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추후에 좀 변경될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목표가는 6,800원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월요일 시초가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4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물량 소화 후에 시세 분출할 종목으로 한국 BNC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 네, 세코닉스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VR, AR 관련주예요. XR 관련주. 네, 이 XR이 시장 확대가 왜 확대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앞에 드렸어요. 네, 맞아요. 방송 지금 보신 분들은 팍스탁 들어가시면은 다시 보기 다시 하시면 보기가 다 되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XR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시장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VR, AR용 그 광학 렌즈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상장 업체입니다. 유일해요. 유일한.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XR 시장이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쨌든 이 XR은 삼성에서도 나옵니다. 그 삼성 글래스라고 아마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으면 올해 하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와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유일한 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이 광학 렌즈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 XR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실내 카메라 국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곧 나올 또 이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네시스가 조만간에 이제 레벨 3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요. 테슬라는 지금 완벽 자율주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또 엔비디아 그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 세코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카메라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또 유일한 상장 업체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시초가를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목표가는 일단 9,500원 잡을게요. 이것도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대응이잖아요. 대응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세코닉스였고요. 광학 렌즈 기술 보유 중인 유일한 상장 업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3월 4일 월요일장 시초가고요. 또 목표 라인은 9,500원, 손절 라인 7,4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일단 흑자 전환한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도 굉장히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한국 BNC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종목도 편입해 주셨는데 또 1등을 생각하고 가져오신 종목인 만큼 여러분도 함께 저희 방송 챙겨보시면서 가격 전략도 꼭 함께 수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